자, 안녕하십니까. 전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유아임용 시험 공부하는데, 자, 어쨌든 이제 공부하고 시험 공부는 달라요. 항상 이거 시험 공부하면서 생각해야 돼요. 이게 제가 옛날에 더 점수가 올랐으면 뭐 때문에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덜 구분했기 때문에. 공부하고 시험 공부는 다르고, 시험 공부하고 실전 연습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좀 더 항상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시간에서 효율성으로, 자, 보시면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소리 쭉 보니까 파동, 고시, 이렇게만 외우면 끝이네요. 소파, 고시. 이렇게.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거를 안 써도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걸 쓸 때 공부를 공부를 했지 시험 공부는 아니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쁘진 않아요. 지금은 써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이걸 다시 쓰라고 그랬더니 똑같이 써요. 그렇게 아니죠. 소파고시만 쓰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지. 자기가. 자, 음색. 그럼 구별이죠, 구별. 질. 이거 한번 두 자로만 알면 되네. 구별하는 질이다. 그런데 여기에 악기의 재료, 구조, 크기, 이게 세 개를 외워야죠. 그죠? 제크를 구조했다, 이렇게. 제크를 구조했다. 음색으로. 구별하는 소리의 질. 왜 그러냐면, 한 소리와 다른 소리는 시험장에서 생각해낼 수 있고, 주는 소리도 생각해낼 수 있는데, 질이라는 단어를 빠지면 안 되고, 구별도 빠지면 안 되고, 요것도 악기라는 걸 기억을 해야겠지만 재료 구구 크기를 따로 생각해내려면 하나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박과 박자, 비트와 메타, 이건 메트로놈으로 하는 거고, 이건 비트로 하는 거고. 자, 그럼 박이란 똑같다, 다르다. 박이란 동일한 속도다. 그러면 동박이란 박동 이렇게 외우든지. 박동. 문율적인 움직임이다. 박자의 단위다. 그러면 단위다. 이거는 외워야 되는 박동 단위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문율적 움직임 이걸 못 쓰겠으면 외워야죠. 그러니까 그게 개인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궁금한 게 요 박하고 박자하고 다를 것 같은데 같을 수도 있는데 영어 단어가 다르면 다른 게 있거든요. 플로베르가 일물 일어서라고 단어 하나면 뜻이 다르다고. 어쨌든 박자란 그냥 박자네 여기에. 박이 진행되는 동안에 강조된 그건 다르죠 이렇게. 액센트. 그러니까 비트박스죠. 박스. 비트 할 때는 악센트가 있다고. 그러면 강하고 약한 강박 약박에 대한 규칙이 있고. 그러면 박자는 그냥 박이죠. 박자는 네 박자, 8박자 하는데, 네 박자를 하더라도 강약, 양약, 강약, 중강약, 이렇게 하든지 하는 게 박자고. 그러면 이 박자하고 요 박자랑 했을 때, 이건 액센트라고 그랬잖아요. 요 박하고 차이가 아직도 모르겠어.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건 계속 동일한 속도로 지속되는 거니까. 강조되는 음은 뭐냐고. 박자라고. 박이 지내는 동안. 그럼 비트는 뭐라고? 동일한 속도고. 그러면 그 안에 자가 있으니까 박자가 전부 다 더 진화된 거네요. 이거는 일반적인 거고. 그러니까. 자, 그거를 외워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볼 가능성이 있어. 이렇게 나도 안 공부했으면. 거꾸로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 상식적으로. 왜냐면 박자는 메트로놈을 하면 똑같은 속도고 강약이 없어, 기계라. 근데 비트박스는 약과 강이 있어. 그래서 비트가 더 이런 느낌으로 거꾸로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그러니까 이제 애매하다고. 이렇게 상식과 다른 거 이렇게 지울 수 있는 건 지우는 거고 상식과 다른 거 내 일반적인 상식과 다른 건 반드시 외워놔야 된다는 거지. 잘못 쓸 수가 있어. 거꾸로 쓸 수 있으니까. 자, 리듬은 음악을 움직이면 패턴 진행될 때의 질서, 그죠? 패턴이 질서라는 말로 쓰는 거죠. 장단 강약 이렇게. 이 질서의 종류가 으로니까 으로써 장단 강약 이렇게 해서 리듬은 장단 강약이다. 패턴 질서다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진행될 때까지의 시간적 질서하고 이거는 움직임의 패턴이잖아. 요거 내면 되게 어렵겠네 시간에. 패턴 질서만 사람들이 외우니까.
이렇게 다 A로 시험 내는데 나라면 B로 내면 사람들이 혼란스럽겠다. 남들은 틀려도 나는 맞아야지 하는 거를 체크하는 게 두 번째예요. 이거를요, 내용을 몰라서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걸 알아서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니고, 네. 뭐라고요? 시험 공부하는 방법을 계속 알려주는 거야. 이걸 배우면 나중에 이걸 한번 또 듣고 보고 하면 나중에 애들 가르칠 때 또 달라져요, 수준이. 그래서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여기 시간 질서라고 했잖아요, 아까. 어디서 시간 질서 나왔지? 시간 질서. 시간적 질서인데, 여기는 시간적으로 결합, 이렇게 됐네요. 움직임이 시간적으로 결합한다고. 그쵸? 결합하여. 그럼 결합, 움직임의 패턴, 진행되는 것. 자, 리듬 패턴, 박자 안에 길고 작은 길고 장단. 장단 했으니까 샘여름은 어딨어? 장단. 음들의 길고 작은 거. 똑같은 거 써보는 거네. 요거랑 길고 짧은 거하고 요거랑 똑같다고. 그 장단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라고. 리듬 패턴가 장단이고 똑같은 걸 3번 쓴 거라고. 자, 빠르기는 속도. 근데 무슨 속도냐? 연주되는. 그죠? 이런 거 되면 틀려요. 이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한 단계 더 공부하시라고 항상. 그러면 연속하던데. 자, 빠르기 연속. 연속이 뭐야? 연주 속도. 이렇게. 샘여림은 뭐예요? 크고 작음, 세고 여림은 요거랑 요것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세고 여림하고 크고 작음은. 소리 크고 작고. 세고 여림. 이것도 다를 것 같은데. 점점 세게 점점 여리기. 점점 세기, 점점 여리기. 세고 여림, 크고 작음. 요 단어가 달라서 요게 다를 것 같거든요. 차이를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책을 확인하는 거야. 이런 거. 그지 자기가 정리를 해놓고 했을 때 그것들을 가지고 내가 이 정리된 걸로도 정리가 될까? 라고 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되는데 안 그러면 찾아봐야 된다고. 같은 단어일 수도 있는데 다른 단어일 가능성이 훨씬 커 보인다고요. 높이는 고조야. 한자로. 근데 안 써도 되네. 멜로디를 선율이랑 가락이랑 그럼 멜로디랑 리듬이랑 어떻게 돼? 리듬 여기 있네. 높이와 리듬의 조합. 국악에서는 가락. 이건 됐어. 이건 가락. 그럼 멜로디는 영어. 선율은 한글. 이렇게 되는데 그럼 리듬 여기 있구나. 리듬. 이 리듬이란 말 말고 또 리듬 패션 말고 또 무슨 운율은. 그러니까 여기는 운율이라는 단어를 썼고 이렇게 다시 보는 거예요. 리듬만 쭉 내려가면서. 여기는 리듬이란 말 썼고 여기는 멜로디라고 썼고 이거 선율을 썼고 가락 썼는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같이 써. 비슷비슷하게. 그걸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냐는 거지 내 얘기는. 이해되세요? 리듬하고는 멜로디는 다를 것 같은데. 네, 당연히 다르니까 여기 써있으니까. 근데 같이 쓴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느 때 운율 쓰냐고, 어느 때 리듬이라는 단어 쓰냐고, 어떨 때 멜로디 쓰고 선율 쓰고 가락 쓰냐고. 그러니까 그걸 구분할 수 있으면 공부가 된다고. 자, 화성, 음노지와 다른 음높이가 다른 두 개를 한꺼번에, 그죠? 그 이상의 세 개의 돌 동시에 올려져 쭉. 그래서 화음이야, 화음. 일정한 법칙에 따라 연결된 화음을 화성이라 한다.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제가 궁금하다고. 화음과 화성이 어떻게 달라요? 그랬더니 동시에 울리는 거는 화음. 그게 법칙이 있으면 화성. 화음의 법칙성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과외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과외 90%는 뭐 하게요? 과외 선생님 90% 할 일이 뭔지 아세요? 단어 알려줘. 왜 그런지 아세요? 뜻이 다 있으니까. 아니요, 상위권 애들은 그 단어를 알고 단어 관계를 물어보는데 하위권 애들은 이 개념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니까 이게 더 많이 물어봐요. 이해됐어요? 그 개념을 잡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형식 했는데 이게 쓸 게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 형식이 음악의 형식. 써가지고.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중요한데요. 근데 빠져갖고 의아했다가 잠깐 이제 훑어볼 때. 자, 됐어요. 자, 지금 그래서 이렇게 보면 보세요.
구별, 질, 파. 이거 보여요? 공부했던, 내가 설명했던 게? 체크로? 체크 모양새를 보면 내가 설명했던 게 순서나 이런 게 좀 느껴지냐고. 구별, 질. 네. 아니, 그 말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런 게 대충 기억에 남냐고. 네. 그런 것처럼 본인이 체크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체크하는 게 기억에 떠올라요. 체크했을 때의 생각들이. 그럼 이 체크가 뭐라고요? 복습 속도로 굉장히 빨리 해요. 이해됐어요? 네. 본인이 생각하는 걸 체크하면 그 체크한 거에서 추가로 이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이어서. 그러면 본인이 공부한 거를 복사를 한 다음에 이걸 체크하는 걸 계속 연습해보고 첫 번째, 두 번째 체크 비교하는 것도 공부가 되게 많이 돼요. 그치? 자, 미술 요소. 그러니까 나는 이거 공부하고 계속 공부를 해서 좀 더 많이 하시고 해서 다 반드시 붙는다고 생각을 한 거고, 반드시 붙은 다음에 애들한테 가르칠 때, 자녀한테 가르칠 때, 이게 배운 게 내 합격도 중요하지만, 네. 써먹을 수 있어야 되고, 네. 한 번쯤,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구나, 라는 걸 해야 수준이 올라가는데, 네. 부모가 생각하는 공부의 수준대로 그대로 공부해, 애들이. 자, 이렇게 보면, 선은 점이 모이면 섬이거든요? 점이 움직인 자취 되게 많이 물어봐요. 지식인에서. 흔적. 점이 움직인 흔적을 선으로 규칙성으로 하니까 1차 함수야. 그러니까 점이 모인 게 선이고. 자, 도구와 재료에 따라 다양한 느낌을 준다. 도구, 재료. 도구, 재료 말고 뭐 있었어요, 아까? 세 가지? 아까 세 개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요거랑, 네. 여긴 도구, 재료 두 가지 써 있고, 여긴 뭐 있어요? 구조. 도구가 아니라 구조, 크기, 재료잖아. 그러니까 재료는 똑같은데 두 개가 다르잖아. 이렇게 자꾸 확인해야 돼. 그래서 따로 써놔야 돼. 이렇게 재료, 도구, 크기, 재료, 뭐, 이렇게 쓴 다음에 이거는 뭐에 관련된 거. 재료, 구조, 크기. 이거는 뭐라고요? 음색과 관련된 거. 재료, 도구. 이거는 뭐에 관련된 거 있어요? 선에 관련된 거. 이렇게. 되게 관련된 걸 자꾸 분류를 해야 나중에 명확하게 쓴다고. 헷갈리지 않고. 예. 앞뒤에서. 공부가 뭐라고요? 공통점, 차이점 찾는 게 다예요. 틀린 거 찾아라, 맞는 거 찾아라니까. 됐어요? 네. 당연히 도구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느낌을 주겠지. 그러면 이제 어떤 도구는 무슨 느낌을 주냐? 이게 이제 심화 공부겠지. 어떤 재료는 어떤. 그래서 도구, 재료를 화가들도 공부해요. 수채화 물감의 재료의 특성을 터득하면 굉장히 물기 있는 그림을 그려서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20년 한 사람도 재료 공부한다고. 자, 수직선, 힘이나 생장, 수직, 위아래죠. 힘, 성장. 됐어요? 수평선, 천천히, 오른쪽으로. 안정, 균형, 고요함. 이거 세 글자로 외워야지. 안 외워도 생각해낼 수도 있는데, 아니, 시험이잖아. 왜 생각해내? 이거 등이야, 등. 예를 들어서 안정, 균형, 고요함이야? 아니, 또 다른 것도 있어. 수평선의 느낌 설명할 수 있어. 근데 시험이잖아. 그 나오면 외워야지. 네. 그죠? 네. 그러면 뭐라고? 수고, 안균. 이렇게 하든지. 수고했다, 균안 하든지. 이거는 힘생을 해야 되고, 수직, 생힘 하든지, 힘성, 성힘, 수직선, 수직성힘 이렇게 하든지. 한 글자로 안 외우고, 수직성힘 이렇게 외우면 되잖아. 수직성힘은 감정을 일으켜요, 이렇게. 대각선은 아닌, 이건 당연히 안 써도 되고, 사선만 하면 되네. 에너지 불균형 긴장. 이거는 어떻게 순서 상관없어요. 불의 긴장, 불의 간장 이렇게 외우든지. 불의 긴장, 불의 간장. 불에다가 간장, 불에다가 후라이팬에 넣을 땐 간장 넣어야 돼요. 불에 긴장해라. 불에 긴장해라. 이게 뭐라고요? 대각선. 불의 긴장. 이게 뭐예요, 지금? 앞글자를 따서 암기법을 하는 거예요. 네. 암기법을 해서 외워지면 나중에는 이 암기법을 잃어버려야 완벽하게 외운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네. 앞글자 따기를 이렇게 했는데 네. 시험 보기 직전에 읽어보면 되는 거고 자꾸 이러다 보면 요게 필요 없어져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쳤으면 나중에 손가락을 안 봐도 달을 볼 수 있으면 손가락에 지장을 안 받는데 처음에는 어느 방향이야 모르니까 손가락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암기법이에요. 그게 앞글자 따기.
나중에 없어진다고요? 예. 그 정도 외워야 된다고. 사람들이 그래. 이거 안 해도 다 알아요. 알으면 안 해도 돼요. 그렇게. 능력 같아요. 그런데 사선, 불의 긴장,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사선으로 내려, 세선으로 내려면 불의 긴장해야지, 경사진대선 불의 긴장해야 돼.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하면 절대 안 틀리는데. 근데 했는데, 그게 불의 긴장이 뭐였자고 기억이 안 나면 어떡해요? 자, 사선으로 기울어진 곳에서 불의 긴장. 그러면 불안.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공부를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불의 긴장을 써놓고 확인해봐야지. 이게 뭔지. 불균형, 에너지, 긴장이다. 이렇게. 계속 봐야겠다. 그러면 그걸 안 하면 이걸 다 하겠지. 항상 대각선, 투직선이나 수평선이 아닌 사선으로 에너지와 불균형, 긴장, 감정을 일으킨다. 대각선 이렇게 계속 하다가 나중에 슉 지나가는데 까먹었어. 본 것 같긴 한데. 어떡하려고? 형태가 모양형이다. 한자로. 높이, 폭. 높이 외워야 되고, 폭. 많이는 2차원 것과 깊이가 적어서는 3차원. 입체라는 거지, 입체. 예. 그냥 높이와 폭. 높이. 폭은 뭐예요? 옆에. 가로, 세로예요. 세로, 가로. 이건 뭐예요? 가로, 세로에다가 높이예요, 이거는. 높이 대신에 깊이 쓴 거고, 이거는 가로, 세로예요, 가로, 세로. 그럼 이게 쓸 때 이 단어를 써놨으니까 이 단어로 써야지. 그렇죠. 이건 평면이고, 2차원은 평면이고, 3차원은 입체니까. 그 단어가 여기야, 높이를 여기다 쓸 가능성이 있고, 왜? 가로, 세로, 높이니까. 가로, 세로, 높이에 입체가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사실은. 왜 그러냐면, 높이가 3차원으로 가로, 세로 될 땐 높이기, 수학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그거랑 어그러지졌잖아. 높이와 폭. 이해되나요? 근데 높이와 폭은 2차원적인 게 아니라 3차원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높이와 폭은 이 높이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본 거예요. 높이. 폭은 이렇게. 그래서 가로, 세로. 거기다 깊이가 있으면 요거를 안으로 쑥 들어가게. 쑥 싸놓게.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 모양새로 외워줘야 된다. 이렇게. 높이, 폭. 여기가 높이, 여기 폭. 요 안에 들어간 걸 깊이. 이해돼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애들은 보이는 대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유아식으로 정리한 거야. 그런데 더 헷갈린 거야.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이걸 공부하려면. 색은 무채색과 유채색이 있다. 그죠? 그러면 유채색은 있는 거고 무는 없는 거네. 그러면 이제 무채색은 먹 같은 걸로 그리는 거 그런 거가 보네.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상대적으로 같은 전화 주변에 어떤 색이 있는지 따라 달라. 이걸 뭐라 그래요? 주변에 색상 대비. 대비. 상대적으로 같은 색이라도 분위기 색상 대비. 이것도 구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말로 쓰려면 힘들 것 같은데 유채색, 무채색. 색이 있다, 색이 없다는 아니잖아. 채색 채도가 있다, 채도가 없다 그러면. 채도, 명도. 그러니까 명도는 이건 있고. 그렇게 하면. 자, 1차색 빨간색, 노란색. 2차색 두 가지 색을 섞어서. 그 다음에 보색 혼합하면 무채색이 되는 두 색. 보색. 간단한 거 이렇게. 그래서 용어를 외운다는 거는 되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길게 설명할 수 있는 거를 짧게 설명해 주니까. 저는 1차색보다 2차색 훨씬 더 좋아하는데. 자단 높이 자색. 명암. 주황색, 초록색, 보라색, 노란색. 이건 1차색, 2차색. 보색만 하면 되는데. 그쵸? 네. 명확하게 서로 혼합하면. 자, 명암. 밝음과 어둠. 밝은 건 흰색이고 어두운 건 검정색이다. 뭐 안 해도 상관없는 건데. 네. 하얀색, 회색, 검정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유채색에도 유채색도만 써놓으면 되는데. 그죠? 명암을 통해 이거 뭐예요? 대조와 균형. 대조 균형. 특정 부분을 강조할 것이 강조. 대조, 균형, 강조, 평면을 3차원으로. 그러면 입체감. 이렇게 세 가지 쓰면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근데 이거 네 개를 다 기억해야지. 그게 더 빠르지. 그래서 명암은 뭐예요? 대조와 균형.
대강삼균 하면 돼요? 대강삼균. 삼균. 세 개로 그냥. 대강삼균. 대강삼균. 명함을 보면 명함도 있지만 이렇게 이름 있고 주소 있고 핸드폰 있고 이 정도면 되죠. 네. 그래서 명함삼균 이렇게 외우는 상상하면서 아, 명함. 이게 뭐라고요? 암기를 위한 연상. 연상하면서 상상하는 그 재미로. 놀이처럼. 상상력도 높아져. 그다음 보세요. 명함 뭐라고 하세요? 명함삼균. 명함 삼균. 아 대강삼균. 대강삼균. 명함은 대강삼균. 대강삼균. 명함은 맑고 어두운데 명함 대강삼균. 대조, 강조, 네. 3위, 네. 3차원, 3차원. 균형.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아, 대강삼조. 지금 일부러 해주는 거예요. 왜? 이거를 이제 할 때가 됐으니까 2단계에서 네. 줄이고. 내용은 이제 어느 정도 안다는 거지.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자, 질감. 질감은 재료에 따라 시각적 인상으로 적으면, 오, 이게 시각적 인상이구나. 피부가 아니라, 감각이. 시각이에요? 네. 보이는 대로. 그럼 질감은 보통 옷의 질감 이런 거 하면 다 감각으로, 피부로 느끼는 건데. 네, 근데 거칠거칠한 느낌? 그런 걸 느끼는 거를 만져야 되잖아. 그 만지는 것처럼 올록볼록은 시각, 울퉁불퉁도 시각. 보드라운은 옷, 보드라운 느낌, 시각. 네. 부드러운, 거친, 매끄러운, 미끄러운, 말랑말랑한. 어떻게 알아? 만지기 전에 말랑말랑한지. 물렁물렁한지 어떻게 알아? 딱딱한, 반들반들한. 시각적 인상도 하지만 진짜 만져봐야 될 상황도 많거든. 그러니까 만져보는 경험이 많은 애들이 네. 제공해주면 더 잘. 이게 시각적인데 나한테 이걸 시각적이라고 이걸 써놨으니까 아 이게 정답이다 그러는데 난 촉각적 이렇게 쓰거든. 네. 그리고 난 틀려버리거든. 그 다음에 요걸 다 써라. 이거를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를 써라. 그럼 뭐 쓰긴 쓰겠지. 네. 근데 이건 능력차가 어마어마하게 나지 사람들한테. 공간감. 공간에 대해 느끼는 거죠. 거리를 느끼는 거. 이건 뭐예요? 다음과 같은. 네. 다음과 같은. 그럼 다음과 같은 의미는 상관없으니까 써놓으면 되지. 거리감이지. 형태 간의 거리감. 요 형태 간을 쓰진, 형태 간에, 이것도 있어야 되겠지. 네, 형태 간 거리. 네, 요것도 위아래, 멀리 가까이, 안팎, 가득 찬 비어있는, 등. 그쵸? 폐쇄된 느낌. 이건 당연할 것 같고. 여백은 자유. 이것도 당연한 것 같고. 근데 모르면 외워야죠. 예. 동양화가 이렇죠. 동양화가 여백임이. 네. 가득 차 있으면 폐쇄된. 닫혀있는. 더 못 나갔으니까 가득 차죠. 폐쇄됐으니까 당연히 가득 차죠. 폐쇄가 안 됐으면 가득 찰 수가 없으니까. 원근. 멀고 가둡다. 가까이. 멀리 가까이. 좀 가까이 있으면 더 분명하죠. 당연하죠. 큰 형태는 가까이. 작은 형태는 멀리. 그런 건 당연한 거고. 네. 가까이 있으면 더 분명하고. 2차원적 평면에 3차원적 공간에 착시. 착시. 원근 요소 착시. 원근 착시.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기도 한데. 양감. 이것도 이제 물어볼 때 애들이 부피감. 이렇게 간단하구나. 분피감. 양. 불량 이렇게 되네. 불량. 회화적 표현에서 형태의 명암, 색채로 표현이 가능하고 형태, 명암, 색채 이렇게 세 가지. 사실적 표현으로 가능함. 입체적인 사실 표현으로도 입체적 사실 가능하고. 그럼 형태, 명암, 색채, 입체적 뭔 차이죠? 글쎄요. 형태가 입체적일 수도 있고 명암에 따라 입체가 생기고 색채에 따라서 입체가 생기거든요. 외적인 형태가 갖는 실제적 무게에 대한 감각을 말하고, 그죠? 무게. 네. 양감은 부피감이면서 무게감이다. 불량이다. 불량. 무부네. 무부. 부무. 이상하니까 무부. 양감. 무부 양감. 현대건축 공예 장르. 공예. 무부 양감. 이거는 무게, 이거는 부피. 구도, 구성. 건축에 비유하면 설계도. 그쵸? 형과 색의 짜임이란 단어, 계획이란 단어, 설계도란 단어 같게
할 때 화면을 구성한 계획 짜임. 계획으로인데 여기 추가됐네, 똑같이. 어떻게? 그러니까 짜임 계획이면 되는데. 응?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한 구도. 변화가 많으면 혼란이, 적으면 단조로워짐. 자, 조화가 적당이라는 게 되게 애매한 말인데, 조화란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변화가 많으면 혼란이죠. 당연하죠. 적으면 단조롭죠. 그럼 어느 정도? 보기에 좋게. 적당히. 이게 좋아요, 적당히. 네, 적당히. 간장 얼마큼? 적당한. 그리고 적당히에 따라서 맛이 다 달라가지고 가게가 망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변화가 너무 많은 건 누구나 안 그려. 너무나 적게도 누구나 안 그려. 적당히 단어. 모든 게 다 이게 중심인데 양쪽만 얘기하고 진짜 중요한 건 빼먹은 느낌이야. 조화를 얘기할 때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양극단은 확인했는데 이 가운데가 다 적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그 끝만 빠놓고 이만큼 적당히 다 달라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얘기를 할 때, 뭔가를 얘기할 때도 이거는 결단코 안 되고 요것도 안 되는데 이 안에서 어떻게 할래? 하면 요 안 되는 것만 강조하지 말고 요 안을 자유롭게 탐색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줘야 되는데. 요 사이에서 자유롭게 탐색하면서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해봐야 되는데 양끝만 알려주고 이 가운데는 적당히 한 다음에 실체가 없게 얘기하니까 애들이 양끝만 기억해요. 그럼 안 되는 것만 기억하고. 네.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네. 지금 수업을 하면서 저 20년 동안 25년 거의 30년 수업하면서 겪었던 노하우나 교육관이나 이런 것도 같이 전달하는 것 뿐이에요. 네. 배우셔야 되니까. 유아의 그림에서 주로 나타내는 구도 특성. 오, 그렇죠. 확실하게 이등분하죠. 주제를 화면 중앙에 오, 아빠가 가운데 빵 있으면 아빠 대박 기분 좋아하죠. 원근이 무시되죠. 당연히 내 시야에는 다 한꺼번에 다 머릿속으로 그리는 개념화야. 얘는 사실화가 아니라 옆으로 길게 늘어놓은 왜 보이는 거 순서대로 맨날 줄수게 했으니까 엄마가 원형을 둥글게 늘어놓죠. 원형으로 왜 둥글둥글하게 같이 이렇게 쭈루룩 비슷한 걸 해야 되는 한꺼번에 다 보려면 제 주위변을 쭉 보는 거니까. 수평선 위에 그렇죠. 아래 있으면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위험해서 기준선으로. 그렇구나. 유하게. 이걸 어떻게 외워요? 이렇게 쓰면 어떡할게요? 특성을 말하라. 아니, 다 말하라. 아니면 이걸 기억하고 쓰라. 있으면 쓰기가 좋잖아. 네. 어떻게 외울 거냐고. 이 동그랗게 친 것만 외워야 되겠네요. 네? 동그랗게 친 것만. 이거 하면 중2. 이거 중2죠. 중이. 이거는 등수. 아? 둥수. 수등. 중2. 수평 둥글게. 그죠? 원근문 평면. 길게는 뭐예요? 중2. 길게. 평면 둥글게. 수평선이잖아요. 수평선 평면 위에 둥글게. 이렇게요. 길게. 길게도 되고 수평선도 되는데. 길게 수평선 평면 위에 둥글게 중앙에 2등분 이렇게 하면 되네요. 이렇게 외우든지 위선으로. 그러니까. 길게 뭐라고요? 길게 수평선 두 번에 길게 수평선 평면 위에 둥글게 중앙에 2등분 이렇게 외우든지. 이게 뭐라고요? 길게 수평선 평면 위에 둥글게 중앙에 2등분. 그러니까 암기하는 방법도 외우라고. 어떡하라고. 그냥 외워요. 이렇게 했으니까 샘플로 보여주는.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외우면. 천재는 그냥 외워요. 난 머리가 나빠서 맨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외워보고, 저렇게 외워보고 하다가 보니까 생긴 건데. 근데 시험 보러 가면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자꾸 해봐야지. 네. 그림을 계속 그려보고. 붙어야 되니까. 조화. 다양한 예술 요소를 반복되는 결과. 다양한 미술적 요소들의 리듬을 이루는 리듬이 조화라는 거네, 그죠? 리듬이나 반복, 그죠? 반복에 의해서 운율이 생기니까 리듬이 반복이 이게 시가 그래요. 조화가 부족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는 반면 지나치면 똑같이 반복되니까 지루하거나 단조롭다. 그런 거.
반복과 리듬, 비슷. 반복은 물체도, 모양도, 선도, 등이라고 썼네. 무서워 죽겠어. 등. 아휴. 뭔지 알아. 같거나 비슷한 것들이 순서대로 또는 패턴에 따라. 반복은, 이건 되풀이고 단순. 이거는 반복하는데 순서와 패턴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반복해서 리듬이 생기니까 고쳐 움직이기 더 넓고. 드세요? 네. 균형도 작품 전체가 안정감 있어 보이거나 느껴질 수 있도록 미술 요소. 안정감 하면 끝이네 그냥. 균형. 전체가도 있지만 대칭, 비대칭, 방사형 균형, 대칭. 양쪽 안정감, 대칭, 안정감. 양쪽이 똑같다고. 2차 함수, 대칭, 비대칭. 얹고 균형을 이루어졌을 때 양쪽이 정확한 대칭은 아니나 정확한 건 아니나 비대칭도 균형이다. 네. 이렇게. 네, 맞아요. 방사형 균형, 단일한 중심의 원형 디자인, 꽃잎, 시계. 우리 또 방사형 도시가 많아요. 도시 가운데 이렇게 쭉 퍼져나가는 거. 네. 이해됐죠? 네. 강조는 작품 속의 특정 물체나 요소를 다른 것보다 드러나게 당연하지. 어떤 조건에 따라 특정한 부분을 강하게 변화있게. 어떤 조건, 주변 조건이 뭐로. 이게 그 얘기를 했어요. 미술학내한테. 절망을 그려라, 희망을 그려라. 그때는 다 밝은 거 그린다. 그건 바보라고. 까맣게 절망을 다 그리는데 가운데 하나 밝은 빛이 하나 딱 나오면 그게 희망이라고. 이해돼요? 네.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특정 물체 요소가 강조가 되면 그 주변에 반대 걸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개념을 알면 된다. 반대. 흥미나 초점이 되는 주요 부분 볼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부분, 그 눈이 그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가장 먼저도 그렇지만 시선이 쏠리고. 크기, 명암, 색, 질감, 위치. 이거 다 외워야죠. 근데 공부가 이렇게 엄밀한 거야. 다 외워버리면 그냥 끝나. 네. 안 외워도 돼. 저기 시험 문제. 그러면 이걸 외워야 되나 안 외워야 되는 기준은 뭐예요? 기준. 이걸 외워야 되나 안 외워야 되는 기준이 뭐냐고. 기출? 네, 기출이에요. 기출이요. 그래서 기출부터 보는 거야. 어떨 때는 공부를 하면. 그러니까. 근데 이게 네. 그거 같지 않아요? 저기 미술의 요소 막 원리 아니 뭐지? 그러니까 그렇게 네. 거기에 이게 또 나왔으면 그거랑 이렇게 차이를 딱 써놓지 않으면 나중에 못 쓴다고. 그러니까 헷갈릴 만한 거, 혼돌될 만한 거를 따로 혼란 노트, 혼란 정리 노트, 그래서 정리 노트 해서 이렇게 쓰는 거지. 그게 이제 3단계지. 시험 문제 풀면서. 여러 물체를 한 곳에 집중적으로 배치함, 선이 보이게 함, 크기를 크게 함, 특이한 지점으로 눈의 움직임이 따라가게 함, 그러니까 시선의 흐름. 근데 자동으로 이제 그림 그리면 이제 당연히 다 해야 되는 거. 움직임을 흉내내는 활동감. 2차원적이고 고정된 그림 속의 물체를 착시에 의해서 느끼도록 한다. 활동감, 착시. 인물, 동물, 등, 색채와 형태로 표현하고자 할 때 방향, 이거 뭐야? 특징적 요소. 혹은. 혹은. 운동감 있게 되는 과장하여. 운동감, 과장, 뭐죠? 운동감과 과장 두 개네, 그죠? 활동감, 운동감, 과장하여. 움직이니까. 자, 됐습니다. 자, 이제 노래 부르기. 노래 부르기. 초기 발성기. 소리는 노래 못하지. 처음에는 그린버그. 그린버그. 녹색 햄버거 같다. 그린버그. 출생 3개월. 울음. 이게 노래지. 쿠임은 뭐예요? 쿠임? 그냥 그 옹알이처럼. 옹알이가 콩알이구나. 네. 쿠임을 시작하면서 소리를 높여주게 됨. 그럼 반응을 해줘야 좋아하지. 네. 반응의 규칙성을 줘야 되는데, 엄마도. 목소리 발생과 실험과 소리 모방하기.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노래할 준비를 갖추게 됨. 원시적 형태다. 라임이다. 라임이 또 운율이네. 네. 아까 멜로디하고 라임의 차이는 뭐예요? 이건 뭐예요? 찬트 간단한 전래동요? 글자가. 네, 찬트. 찬트가 뭐예요? 리듬? 찬트는 계속 반복되는 그 밑에 깔려있는 그런
비트? 네, 박자? 네, 비트 비슷하게 네. 반복되는 거예요. 아무튼 노래가 계속. 반복되는 건 박자잖아. 비트잖아. 네, 비트처럼 계속 같은 소리가 반복되는 그 비트인데 노래 속에 비트인데 네. 비트 중에서 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거. 네, 노래 속에 계속 섞여 들어있는 거. 내가 모르니까 처음 들었으면 물어보면. 원래 이렇게 가르치면 굉장히 많이 배워요. 네. 이게 실질적으로 애들 모르는 것만 저한테 질문하니까 20년을 그렇게 답변하고 살다 보니까 강제로 똑똑해졌네. 대략적으로 근접한 노래 부르기 맞아요. 그다음에 가창 능력 발성에 중요한 시기 더듬거리던 노래를 제법 리듬감을 찬다. 이때 이 박자감, 리듬감, 소리감 이게 그죠? 1년 6개월에서 3년이니까 이때부터 3살에서 이렇게 이때 이제 우리나라 만 나이로 우리나라 나이로 이제 나 4살로 부르잖아요. 네, 3년이면 5살이에요. 그쵸? 만우사. 그러니까 4살, 5살. 그러니까 5살부터 5살부터 7살 사이는 꼭 미술학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악학원 참. 음악하고. 네. 왜 그러냐면 이때 다 끝나요. 평생의 리듬감이. 이점에서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내는 건 뭐 보내라고 한다 그래서 저는 피아노가. 피아노부터 보는 손가락이 돼요. 괜찮다고. 소리만 들어도 도움된다고. 리듬으로. 2.5세 정도의 유아는 자신의 경험과 어른의 경험을 주의해서 들은 노래들을 배우기 시작한다. 그쵸? 이때 배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리듬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 리듬감 하면서 피아노를 쓰면서 좌뇌우노가 급격히 발달하는 거. 네. 균형감이 맞아지면서. 그런 다음에 이제 피아노가 끝나면 미술을 보내라고 하는데. 네. 왜 그러냐면 이거를 처음 계획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완성품을 만드는 것과의 과정을 배우면서 소분력으로 소를 다루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몇 살부터예요? 미술은? 미술은 그러니까 보통 2년이나 3년을 하는데 애에 따라서 5살에 하면 6, 7에 끝내잖아요. 그럼 7, 8, 9 이렇게 2년. 8, 9은 이제 미술. 네. 이렇게 피아노, 미술. 왜? 이때 운동 시켜봐야 근육이 안 발달돼서 무리하면 힘들어요. 아, 그래요? 좀 더 크는 게 나아요. 태권도도. 네. 제 경험이요. 한정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부르기 3, 4년. 몇 개의 음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이건 이제 특징을 표로 안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할 수가 없는데. 변하는 단계를 표로 안 만들면. 이해되세요? 네. 리듬이든 음악이든 외워야 되는 특징이든 3세가 되면 훈련을 통해 레솔 범위까지 그걸 부를 수 있다. 그러니까 단계를 이걸 표로 한눈에 딱 보지 못하면 이게 공부해도 기억이 안 날 가능성이 있다. 추가로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5단계 확장된 범위 4년 이상. 음악적 측면을 표현하거나 노래 강약 속도. 이것도 주의하라고 하는데 주의가 안 돼요.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피아노 배우면서 음악하는 거 가서 노래도 배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를 사용하는데 이게 소리를 안 내봐서 소리 질러본 적 있어요? 소리요, 애들하고. 저는 이제 웅변도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도 가르쳐줘서 웅변 군대에 있을 때까지 웅변 대회 스피치 대회 나가갖고 글쎄요 100장 탔나 상장? 100장 더 탄 것 같은데 어쨌든 웅변도 했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소리 크다고 우리 담임 선생님 시켜가지고 강제로 배워가지고 했는데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배워서 웅변도 했지만 군대에 가서 있잖아요. 훈련 받을 때 목을 쉬어서 난 목에서 저기 하는 사람들처럼 저기 있잖아요. 창하는 사람들처럼 목에서 피 나왔어요. 2번. 일부러 냈어요. 그걸 뭐라 하더라? 일부러 목을 단련하고 내가 낼 수 있는 소리를 한번 내보자 해서 군대 훈련 받을 때 소리 꽥꽥 찌르니까 드론 났어요. 득음한다고요? 네, 득음은 안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득음하는 사람 훈련도 하는데 뭐 하면서 소리 꽥꽥 찌르서 좀 미련한 방법인데 어쨌든 잘 지나갔어요. 소리를 지르니까 나 때문에 혼난 적은 없죠. 열심히 한다고. 네, 열심히 한다고. 적합한 곡 선정, 유아 전반 리듬 발달, 음악적 발달. 이게 순서대로 하는데 유아 음악이나 유아 바둑도 있거든요. 이렇게 차차차차 하면 어른이 보면 책 한 권 하루에 끝나겠다는 걸 나눠서 해요. 이 단계라는 거를 놀랍도록 내가 느낀 게 바둑. 한 개씩 한 개씩. 이제 똑같아요. 음악 또
이 노래 쉬운 거부터. 그러니까 이게 보낼만 해요. 그래서 나중에 3분의 3박, 8분의 6박, 3분의 2박, 4분의 4박 요거를 이 구분할 수 있어야 돼. 구분할 수 있으면 그죠? 들으면서 네. 굉장히 이게 음악을 배울 만한데 음악 있잖아요. 음악학원 다니는 애는 음악 시험 점수가 계속 괜찮아요. 어렸을 때 다니는 애는. 그러니까 음표를 읽으니까. 어려워하지 않고. 예. 단조하고 장조도 이게 조가 분위기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조가 분위기. 그죠? 어조는 말의 분위기예요. 이게 국어에서도 배우는데 설명할 때 그래요. 어조, 말투, 분위기 이렇게 할 때 장조하고 단조하면 장조 있지만 단조도 있고 그러면 야 저기 뭐더라 그 독립지정들 현충원 이런 데서 노래는 단조냐 장조냐 이렇게 물어보면 단조. 음악학원 안 다니면 답변을 못해요. 그러니까 느낌이 있어야 된다. 음악이 너무 넓지 않도록 레, 솔, 편안한 음악. 그래서 이 레야 솔 사 있는 것만 가지고 저걸 만드는 거예요. CM송. 그래서 편안한 거예요. 애기도 부를게. 도솔 혹은 도라까지 선택하며 무리가 가지 않고 즐겁게 부를 수 있도록. 근데 있잖아요. 이게 가르치면 소리 꽥꽥 질러요. 그것도 경험이야. 그러니까 우는 것도 애기 때 우는 걸 너무 많이 달라면 성대 발달이 안 된다. 유아 때. 너무 달래면요? 너무 달라고 울은 경험이 없으면 성대 발달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난다고. 긴 곡보다는 86마디 짧은 곡. 이게 짧은 것 자체도 이게 86마디가 짧다. 이것도 긴데 상대적이지. 길다 짤 때는. 이게 A에서 B라고 하면 반대 개념할 때는 반드시 길다 짧다. 잘한다 못한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주를 확정해야 돼요. 넓다 좁다는 어느 정도가 넓다고 어느 정도 좁다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부하면 6등급 애가 열심히 한대요. 그럼 2등급은 그 10배를 해요. 1등급은 그 10배를 하고 만점짜리는 그 10배를 해요. 그럼 열심히 해 1000배예요. 분량이.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그럼 9등급은요. 죄송합니다. 10,000배입니다. 10,000배. 학습량이 10,000배예요. 이거요? 네. 왜 그러냐면 얘는 하루에 1등급 수학 문제집 한 권을 다 풀어요. 하루에요? 네. 아침에 사서 저녁에. 그럼 얘는요? 요걸로 풀으면 두 문제 풀어요. 한 문제 풀는 거죠. 그 중에서 한 문제 풀었구나. 설명을 한 문제를 설명해서 이해를 그냥 그런 게 있구나 하면 못해요. 얼마큼 차이 나는지 알겠어요? 멜로디나 노랫말을 반복할 때 쉽게 인식되고 불려진다. 이렇게 적합한 선정에서. 이제 외우기가 뭐 정리를 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요.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틀릴 만한 걸. 선택지처럼. 이해되세요? 2, 3, 4. 1 뭐가 중요하다. 2 뭐 4, 3, 4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까지처럼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문장으로. 잘하셨고 유아에 적합한 분명한 리듬 단순한 형식 3세 4마디 4, 5세 86마디 그쵸? 요것도 사실은 노하우예요. 인류의 노하우. 이 나이 때. 근데 이게 막 개인차가 엄청 심하죠. 3세인데 트로트 부르는 애도 있죠. 네, 그렇죠. 천정지. 5세인데 말을 안 해요. 5세가 거의 다 됐는데 저희 아들 둘째. 근데 지금은 말 잘하는데 그냥 수학도 잘 풀고 말을 안 해서 걱정 어마어마한 거 많이 했잖아요. 의성어하고 의성은 소리를 빛내는 거고 의태어는 모양새, 태도를 흉내내는 건데 이게 깡총깡총, 엉금엉금처럼 반복시켰어요. 이거 자체가. 리듬감, 패턴감을 주기 위해서 의성어, 의태어를 써요. 음성상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파도가 뭐예요? 너울. 파도는 철석. 철석. 왜 철석이라고 그래요? 철석. 파도가 물결파에 넘기를 또예요. 그래서 넘어와서 철석 하고 붙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토끼는 어떻게 뛰어요? 깡총. 왜 깡총이라고 해요? 하필이면 뒷다리가 길고요. 앞다리가 짧아서 압축했다가 튀는 걸 총통 해서 그 깡총 하는 거예요. 토끼의 특성을 대변하는 거예요. 자, 근데 토끼가 깡총 뛰어요?
깡총깡총, 데이트할 때도 깡총깡총, 산책할 때도 깡총깡총, 호랑이가 쫓아와도 깡총깡총이에요? 아니요. 그러면 무서워 죽겠는데 깡총깡총 뛰어요? 무서워.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네. 토끼가 걷는 모습이 사삭, 파바박, 투두둑, 깡총. 이 깡총은 되게 드물어요. 이런 것처럼 대표적인 현상의 특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한 단어를 가르치는데 엄마들이 물방울은 뭐라고요? 똑똑이래. 물방울 똑똑 떨어지는 들어봐요. 비 오는 날 돌아다니면서. 물방울은 다다닥, 버바박, 바사삭, 와사삭, 추자작, 주주죽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린다고. 그런 다양성을 가르쳐주면 애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모르니까 엄마들이. 왜? 배우기를 무조건 물방울은 똑똑으로 배우니까 시보면 물방울은 똑똑 이렇게 강요하면 안 된다고. 그럴까 맞아. 여러 가지를 표현하게 해줘야 되고 네. 그러니까 애들을 가끔가다 이제 애들이 어리잖아요. 눈 감고 걸을 때 낙엽이를 걸으면 무슨 소리가 나 말로 해봐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말해봐. 글자로 써봐. 그러면 어떤 애는 바사삭, 어떤 애는 와사삭, 어떤 애는 쫙쫙쫙. 눈길을 걷는 소리, 낙엽을 걷는 소리, 풀잎 위를 걷는 소리. 이해돼요? 네. 다 다르다고. 근데 애들이 자 거리를 터벅터벅 걷는데 걷는 소리를 얘기해봐. 여러분 터벅터벅터벅 이렇게 표현을 못해요.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 탁 치는 소리요? 이 소리를 쓰면 글자로. 토독.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요? 이걸 어떤 덩이라고 쓰고 어떤 애는 덩, 어떤 애는 턱,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닭이 미국 닭은 코코드를 오는 거고 우리나라는 꽃게 오는 거예요. 맞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의태어의 느낌 반복은 되는데 느낌으로 했을 때 금붕어는 어떻게 해요? 뻐끔뻐끔. 뻐끔뻐끔은 소리 의성어의 의태어예요. 못해요. 그러면 나비가 팔랑팔랑 할 때는 펄렁펄렁. 의성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구분하기가 쉽잖아요. 이게 소리인지 태도인지. 그래서 애들한테 자유롭게 그걸 구분하게 하고 표현하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는 이걸 막 자유롭게 해요. 규칙에 안 맞게. 그러니까 창의적이고 막혔네. 네.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자신과 관련된 노래, 양치, 생활 노래죠. 그제 동화도 이제 양치 동화 이런 거 나오고 동물, 색깔, 흥미있는 주제에 대한 노래들, 감정 표현들. 그러니까 그걸 볼 때 그 노래를 같이 틀어주면 신나게 하면서 하죠. 네. 흥이 좋게. 그러니까 이제 이 노래도 유아 CD나 동화를 틀어줄 수 있는 나이가 몇 살까지라고 거의 6, 7살. 7살 넘어가면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 일찍 틀어주면 그때 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 똑같이 소리의 감이 언제 생겨요? 5살 해서 몇 살이야? 7살, 8살에. 그래서 이때 뭐 가르쳐요, 강제로 엄마들이? 피아노. 영어, 영어. 중국어. 왜요? 악센트 때문에 그래요. 네, 소리, 발음, 소리의 감. 그래서 이걸 이때 영어 CD를 틀어주고 영어 노래를 틀어주고 중국어 노래를 틀어주고 그 리듬으로 익히면 다음에 굉장히 도움이 되긴 해요. 이해되세요? 네. 그 용어를 언어를 배워서 그걸 알으려고 들려주는 게 아니라 이게 들려주잖아요. 그러면 익숙한 소리이기 때문에 8살, 9살 때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할 때 그냥 받아들여줘요. 이때 이거 어려워 이런 표현 하지 말고 그냥 재미로 듣고. 이해되세요? 네. 소리 자극으로. 자, 그 다음에 노래 부르기 계획식 우려사항 연령, 흥미, 발달 순서. 연령은 연령이 유아체는 참 연령이 무색한 것 같아요. 유아는 언제 제일 힘드냐면요, 고3 때 하고요 유아 때. 왜 힘들까요? 이 중간에 비슷해요. 애들이 유아 때는 발달 단계가 너무 많이 차이나요. 개인 차이가. 고3 때는 뭐라고요? 애들 실력이 너무 많이 차이나요. 그래서 1대1 수업이 진짜 중요할 때는 이때예요. 나머지는 어느 정도 집단 수업을 하고 목표에 따라 선행 수업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고3은 돈을 꽤 줘요. 가르치면. 유아는 안 줘요. 근데 해도 많아요. 네, 근데 고3 때하고 유아 때하고 선택하면 누가 더 중요하다고요? 유아 때. 네, 1000배 중요한데 유아 교육을 하면서 과외비를 이만큼 주세요. 그럼 뭐 하시냐고. 제가 가르칠게요. 네? 네, 그래서 엄마들이 자기가 가르쳐요. 네? 이해되세요? 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게 유아 교육 같은 경우에 제 생각엔 그렇죠.
적어도 유아교육은 대학교 끝나고 대학원까지 졸업시킨 다음에 현장에 들어가게 하는 그런 체계로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이에요. 의사처럼 이거는 2년 예과하고 본과에서 유아교육 하고 싶은 사람은 다시 모여서 본과에서 4년을 해가지고 6년을 한 다음에 해야 왜 이 2년 대학원은 실습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실습을 충분히 해서 유아교육을 가서 진짜 가르치든지 아니면 연구계열로 빠지든지 유아계열과 관련된 사업을 하든지 이런 길을 루트를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걸 2년 정도 2년 수업하고 2년 예과하고 교양 쌓고 이론 공부한 다음에 실습하는 이렇게 6년 과정이 맞아 보이거든요. 나는. 근데 1년이잖아. 1년인 사람들 있잖아요. 1년이 될까? 뭐 그런 것까지 근데 개인적인 바람만 얘기했을 뿐이요. 네. 이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나는. 네. 교사 지도하기 전 노래를 먼저 불러본다. 당연히 자기가 불러야 되니까. 지도를 하기 위해 매체와 방법을 선택한다. 이제 안 불러보고 CD를 틀어줘 버리죠. 텔레비전을 풀어주고. 무슨 차이가 날까요? 기계음하고 네, 사람 소리음하고 사람하고 네, 무서워요. 했을 때 끊어서 하는 거 기계를 아주 잘 다루면 되는데 새로운 제시 후 자유 선택한 활동 시간 전이 시간 중에 배경음악으로 들려주는 게 이게 되게 좋다고요. 배경음악. 네. 근데 이것도 알겠고 이것도 알겠는데 전이 시간이 뭐예요? 저희 시간이 이동하는 시간이나 이동. 네. 구를 전? 손 씻는 시간이나 이렇게 사이사이 시간? 네, 맞아요. 네. 이 배경음악을 틀어줄 때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군대에서 CD나 LP판을 사가지고 들어가는데 네. 이상한 건 제가 다 샀어요. 랩판, 그리고 뭐 창하는 판, 시조 완창판 이런 거. 아무도 없어. 사람들이 듣는 것만 들어. 맨날 우리 때 이제 군대 때 변지섭 노래나 이런 거 들을 때 다 그걸 듣는데 왔는데 내가 이렇게 특이한 거 사가면 사람들이 한번 틀어봐요. 이렇게 틀고 몇몇. 왜냐면 다양한 경험을 했어야 좋겠는데 한 번쯤은 그래서 사다 놓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희한한 판만 사다 놨었어요. 그래요. 노래 반주하는 방법 선택하고 전공하고 부르기에 알맞은 환경을 준비하고 일회성 교육이 아니라 매일 반복해갖고 리듬이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 외에 음역대가 높아지는 조음김하고 조음김 다장조 파장조에서도 좀 높낮이 좁히고 가사 리듬 멜로디 적합하게 변경시키고 이해 못하는 게 있으니까 네. 가사 제작하여 가사판을 제작하여 보고 따라서 하게. 요새는 노래방 키 띄우면 근데 이제 노래방 키 거기 띄우면 그걸 가사를 바꿔가지고 입력하게 할 수 있으면 대박일 수도 있을 텐데. 전체적인 노래 여러 번 들려주고 구절법 교사나보가 먼저 노래 끝내 한 구절 부르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죠? 네. 한 소절씩 한 소절이라고 하죠. 한 소절 한 소절씩 어려운 절을 반복하고 계속 특별히 결합법 노래 구절법을 결합한 전체 노래와 구절법 당연히 결합해야 되고 쉬운 절을 함께 불러보고 어려운 것도 이게 배우는 속도가 엄청 차이 나잖아요. 그죠? 음악도 재능이죠. 네, 그렇죠. 미술 재능이죠. 네. 체육 재능이죠. 네. 공부도 재능이고. 근데 음악을 아무리 못해도 피아노를 아무리 못해도 기본적인 건 칠 수 있죠. 기본적인 건 쳐요. 연습을 오래 하면. 미술도 기본적인 건 그래요. 그치. 기본적인 거라고 이 과정이. 공부도 기본적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악기 소리를 들려주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맞춰보기. 이게 악기 이래서 이제 유아 그 문화센터 같은 데 보면 거 있잖아요. 악기 가서 만져보고 소리 듣고 무슨 소리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소리로 그 악기에 여러 가지 소리를 듣게 하고 악기 탐색. 그래서 모양, 재질, 촉감, 소리 이런 탐색. 이게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문화센터 엄마들이 이 악기 수업은 잘 보내죠. 왜 보내게요? 애들도 악기 재밌어하고. 비싸 집에 없어. 그리고 CD로 들려주면 좀 느낌이 다르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에 두드러 패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 다다다다. 다양한 방법으로 악기 소리를 내본다. 흔들거나, 두드리거나, 비비거나, 침뱉거나, 꼬집어보거나, 부셔보거나. 그래서 악기의 소리를 소개한다. 정확한 이름과 연주 방법. 소개일 뿐이지. 어떻게 해요, 애들이.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악기 연주 약속을 정한다. 소중히 다르고 겹치는 게 다치지 않게. 이렇게 연주 전 맞죠. 애들은 이거 휘둘르면 안 돼. 이렇게 주의 안 주면
그쵸? 네. 하게 맘대로 하죠. 네. 악기를 나누어주고 활동을 진행한다. 이게 이렇게 해서 깨져. 근데 이제 주의를 너무 많이 하지. 사실은 깨보고 던져보고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노파심이 너무 심하지 않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아. 그쵸? 네. 꼭 그 악기 주면 이거 휘두르지 마. 그걸로 휘두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데 그렇게 하긴 하죠 애들이. 네. 근데 걔가 악의로 휘두른 건 아닌데 너무 막 그런 선생님들 있어요. 활동 전후 악기를 그러니까 하지마만 들으면 너무 막. 이게 이렇게 배우고 와서 집에 와서 아빠 그거 하지마 그래가지고 휘두르 죽어 하지마 그래서 그게 있잖아요 하지마 이렇게 개콘에서 나오는 하지마를 하지 말라고 하지마 이렇게 하지마 이렇게 자꾸 하는 거 반복한 거 하지마 활동 진행 후에 악기를 약속대로 잘 정리하고 이게 정리 놀이는 많이 가르쳐야 돼요 집에서도 정리 같이 해야 돼요 근데 같이 해야 될 게 놀아주는 것도 같이지만 정리도 같이지만 자기주도 시키고 싶으면 자기주도 학습을 일정 부분 같이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 채점 같이 하다가 자기 혼자 해야 돼요. 그래서 답을 스스로 찾고 책작 검색하는 것도 같이 해줘야 돼요. 애들은 같이 하고 해준 걸 샘플로 해서 커가요. 생각보다 경험이 적은데 안다고 착각하면 요만큼이 비어요. 지금 제가 뭐 해주고 있어요? 나중에 요점 정리 되면 네. 요점 정리 보면 애들 이렇게 가르치시라고 설명해주고 그 외에 악기 보관 방법, 보관하려면 비싼 악기는 뭐 악기 탐색기, 악기 만들기, 악기 연주하기, 만들기. 만들 수 있는 악기 뭐뭐 있어요? 마라카스 같은 거 흔들리는. 그런 거? 이 PT병에다 모래 넣고 흔드는 거? 네. 맨날 하고 풀PD 만들어서 불러봐 그러면 헐? 나도 못 부르는데 안 불려지더라고 나는. 활동 진행될 수 있으면 인류의 다양한 소리 탐색. 그쵸? 오감 관찰대회 알아요? 초등에서 많이 하는데 오감 관찰을 해야 되는데 동전을 주고 해보라 그러면 색, 시각, 던져서 떨어지는 청각, 촉각, 미각, 그다음에 후각, 또 뭐 있어요? 크기, 모양, 재질, 또 뭐 있어요? 육관적으로 이거 누가 쓰냐, 언제 쓰냐, 어디서 쓰냐, 이걸 갖고 무엇을 할 수 있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왜 하냐, 그럼 되게 많죠? 네. 제일 기본적인 판단 기준이 오감각 플러스 육하원칙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아이들한테 물어보거나 확인하거나 할 수 있을 때 소근육 발달 자유롭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아재를 놓고 누르면 이 손가락 힘 이런 거 장난 아니에요. 자롭지 않아서 그리고 이거 눌러야 되는데 꾹 눌러줘야 되는데 PD가 이게 꽉 안 눌러져요. 간단한 리듬 악기부터 경험하도록 간단한 리듬 악기를 경험을 진짜로 제대로 해서 장구나 북을 진짜 참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비트감이 다르지. 애들이. 배운 경험이 네. 그래서 많이 보내죠.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네. 지금 배운 걸 정리하면 첫 번째 뭐라고요? 자, 공부를 했느냐 시험 공부를 했느냐 고민 좀 해보자 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어차피 기왕이면 공부를 하면서 항상 시험 공부를 염두에 두고 하자. 네. 두 번째, 어차피 내가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요걸 한 번 정도 읽어보면서 더 체크를 하고 내 나름의 체크를 하면 선생님이 내 체크를 보고 평가도 해줄 텐데 이렇게 읽으실 때 이렇게 찾았군요. 이거보다 이게 더 중요한데 뭐 이렇게 이해되세요? 네. 자 3번 그러면 그거를 해가지고 내가 한번 정리를 하고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그러면 추가로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이 정리된 걸 가지고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요거는 반복되니까 이건 따로 정리하고 요거는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니까 따로 정리하고 요거는 따로 표로 정리하고 요거는 핵심으로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 이렇게 잡아놓고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재구성해서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노트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건 노트를 따로 만들던 여기다 이어 쓰던 다시 추가로 쓰던 어떻게 하던 아니면 포스트잇으로 위에서 붙이던 그러니까 지금 1단계로 전체 내용 정리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보셔야 되는데 그거에 이제 인트로로 조금씩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자체로 꾸준하게 공부를 했는데 자, 악기를 나눠주고 활동을 진행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뭐만 있으면 돼? 나눠주는 거.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분할 거야? 이거를 순서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분류해가지고 뭐뭐뭐뭐 있나를 할 거냐고. 순서를 먼저 잡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걸 고민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고민해본 걸 가지고 개선시키면 굉장히 빨리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